지금 얼마 전 부동산 조치가 예. 있었고요. 뭐 강남을 중심으로 뭐 반발 여론이 뭐 드세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요. 또 바로 내년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요. 예. 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?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예. 이제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많이들 얘기해요. 예, 예. 저도 좀 전락이 와요. 네.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예. 아니 여기 서천은 원래 오세훈 시장이 다 했잖아요. 예. 그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뭘 추가를 한 게 아니라 원래 그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건데 그걸 뭘 그렇게 이재명 원래 이 규제 지역인데 왜 이재명 정부 탓을 하시냐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. 강남 서초 원래 다 그렇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저 오세훈 시장 이미 묶어놓은 데예요. 예. 오세훈이가 규제한 거야. 그렇죠. 예. 아니, 예. 다른 지역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도 예. 그 4개구는 이미 오세훈 시장 탓을 해야지. 이게 예. 거슬러 올라가면요. 예. 금년 2월 달에 오세훈 시장이 헛발질을 해버린 거잖아요. 네. 그 그 거래 허가제를 원래 묶여 있었어요. 다 묶인 게 아니라 강남구하고 서초구 일부가 묶여 있었어요. 네. 근데 그걸 풀었다가 막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그 당시에 국토부하고 당시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하고도 제대로 이게 교감하지 않은 거예요. 논의하지 않은 거예요. 했다가 한 달 만에 이걸 다시 규제합니다. 그때 규제할 때 확대해요. 그 서초구 전 지역도 그때 이제 서초구도 일부가 아니라 전 지역이 다 묶여버리고 네. 강남 그 서초 용산 성파까지 다 묶이는 겁니다. 그쯤에서. 그러니까 근데 그 시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 서울 강남발 이 부동산 가격 폭등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. 아.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.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한 달도 안 돼서 6.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요. 네.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.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. 한 달도 안 된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발표해야 되는데 원인은 누구한테 있겠냐는 거예요. 예. 맞습니다. 예. 근데 뭐 여하간 하여간 뭐 도대체 왜 오세훈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신뢰를 보내시는지 근데 그렇게 뭐 과도할 정도로 이익을 관철해 줬다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얘기가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하고 오세훈 시장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공급 얘기를 합니다. 공급 예. 부족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예, 공급 얘기하죠. 때문에. 네.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. 그러니까 그 공급이 줄어든 건 맞아요. 네. 그러나 공급이 는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냐? 네. 그렇지도 않아요. 그 누차 공급 대책 나와도 예.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예, 그게 사실은? 왜 그러냐면요. 예.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현상인데요. 그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립니다. 한 예를 들게 서초 이번에 이제 그 반포 지역이 아주 대표적이었는데 네. 반포 지역이 그 전에 평당 한 1억이 조금 넘었어요. 예. 그러니까 뭐 그 반포 자이 이게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 있는데 한 30평대 아파트가 한 40억 이렇게 팔렸던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그 반포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하나 생겼죠. 네.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 신축 아파트가 평당 2억을 때린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그 주변의 아파트가 다 평당 1억 후반대로 올라갑니다. 오, 그렇지. 주변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. 야, 저기가 예. 2억이야. 예. 그럼 우리도 1억 그거 5천 받아야지, 이상은 그 정도는. 네. 1억 5천 이상이나 1억 7, 8천은 받아야 되겠어 해서 예. 다들 평당 가격이 글로 수렴돼 버려요. 예. 그게 지금 서울은 다 그런 현상이 반복됩니다. 주변에 비싼 아파트가 들어서면 네. 그 가격이 저 성동구도 그랬어요. 뉴타운이 들었으니까 예. 뉴타운이 들었으면 가격이 하락되는 게 아니라 뉴타운과 함께 그 뉴타운 가격으로 그 일대 아파트가 다 끌어올려져요. 가격대가. 네. 조금이라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네. 그 이제 그 하나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서울은 사실상 아파트를 주택을 공급하면요 기존의 아파트 멸실이 되는 게 있어요. 사라지는 거. 땅이 없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기존의 집을 없애야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예. 이게 그 아파트 재건축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한 3,000세대 아파트를 재건축했다. 네. 그럼 한 10%에서 20% 늘어요. 네. 한 4,500세대가 늡니다. 예, 아무래도. 예. 근데 지역 재건축 있잖아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빌라나 다세대 주택 있던 네. 그런 데를 하면 도리어 최소 10%에서 30% 집이 줄어듭니다. 왜 그럴까요, 그게? 그게 이제 주거 환경 개선해 가지고 거기에
뭐 뭐 이 공원도 짓고 뭐 그래서 그렇죠. 그런가요? 거기 이제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피해냐면 거기 살던 세입자들. 그러니까 한 집에 뭐 예를 들면 다가구 다세대가 들어서 있는 빌라들 많이 있잖아요. 그 반지하까지. 예, 네.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. 어. 그러면서 그 세입자들이 살 집이 없어지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덩달아 가격은 또 오르고 가격은 오르고 예, 신축 그 아파트가 동네에는 예.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. 예. 그래서 예. 결국은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게 세입자들이나 저소득층인데 그 사람들은 뭐 내몰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컨대 마영성에 살다가 마영성의 지역 개발이 뉴타운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에요. 뉴타운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 살던 세입자들은 다 쫓겨나는 겁니다. 네. 처음엔 노도강도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경기도로 나가게 되는. 네. 그 이제 이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공급할 때에는 그러면 세입자들 문제까지 포함된 대책이 만들어져야 돼요. 그분들도 사람인데. 예. 그러니까 공급 대책에 세입자 문제는 없어요 지금요. 그래서 이제 집 가진 사람들만 예. 이제 그 선호하는 정책이 되고 그 동네에 남게 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지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고. 예. 그러면은 민주당 표 이 대책 강남에서 좀 실점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서울시를 내내 오세훈한테 넘겨주는 이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, 의원님? 뭐 저는 어쨌든 이제 서울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싶은 욕망도 우리는 그걸 뭐 그 범죄시하면 안 되죠. 그렇죠. 죄악시 보면 안 되고요. 그것도 예. 일정하게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. 네. 현실적으로 방법은 용적률 제도를 좀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봐요. 용적률 제도. 예, 용적률 제도가 왜 그러냐면 이게 60, 7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. 네. 산업화 시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를 1종, 2종 뭐 이렇게 나누고 준주거, 뭐 상업지구, 공업지구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용적률이 좀 잘못돼 있어요.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하고 주거지역이 다 이렇게 함께 돼요. 복합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쿄 같은 경우가 한 600%에서 1,400% 정도 돼요. 그다음에 뉴욕은 한 800%에서 한 1,600%까지 가는데 네. 서울도 기본적으로 한 4,500%에서 시작은 해야 돼요. 예. 그렇게 해서 용적률을 좀 높이고 건폐율이라고 네. 이 두 가지가 고려해야 되는데 용적률은 위로 올리는 거, 네.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면 되고요. 예, 예. 건폐율은 옆으로 넓히는 건데 옆으로 넓히는 걸 좀 줄여야 돼요. 줄여서 녹지 공간 정도를 확보하고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수직재 활용을 높인다 그러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용적률 하면은 다 밀집돼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네요. 보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용적률을 위로는 좀 올리는데 그러니까 고층은 짓되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뭐 공원으로 쓸 수 있는 그렇습니다. 그걸 좀 확보하고. 네, 그런 것들은 좀 예. 확보를 그리고 하고. 필요한 공공시설에 이런 거를 지하화하는 것도 필요해요. 맞습니다. 그러면 그 지하로 넣고 그 위를 녹지로 덮어주는. 네. 그러니까 이게 땅의 활용도를 높이는 거죠. 그러니까 그냥 녹지는 놔두는 게 아니라 그 밑에를 일본 같은 경우 재밌게 하는데요. 그 미술관이나 음악당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문화공간이죠. 네네. 창문이 필요 없는 데잖아요. 네. 창문이 필요 없으니까 지하로 넣는 거예요. 그러네. 예. 예. 아니 뭐 보관이야 뭐 무슨 뭐 제습기도 있고 뭐 에어컨도 예, 그렇습니다. 있고 그리고 요즘은 저 실내 건축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요. 그럼요. 그 지하로 들어가도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. 이게 지하 같이 느끼지 않게 네. 공간 활용을 해가지고요. 예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제가 지하에 있다는 느낌이 거의 안 들 정도로 제가 그 도쿄 그런 내용들을 가보면은 그래서 네. 결국은 전에부터 얘기했는데 수직 도시라고 해서 예. 이 땅의 수직적 활용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예. 그런 걸로 가야만 공급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공급 대책도 예. 좀 민주당스럽게 예, 만들어 그리고 가지고 저는 뭐 진성준 의원 갖고 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세제 문제도 한번 손을 보긴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제 문제를 그대로 두면 예.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우리가 땀 흘려 일한 노동하고 일한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하고 네. 불로소득이나 예.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과세, 그게 공정한 과세인 거죠. 네.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이 보유세 문제는 조금 한 번 정도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,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 주는 이게 세대 간 전쟁도 돼요. 아, 그럼요. 왜냐하면 50대, 60대 이상은 집값이 오를수록 좋아요. 네. 근데 20, 30대는 집값이 오르는 거는 못 쫓아가죠. 이게 불행한 거예요. 미래가 예. 안 보이는 거죠. 예, 예. 그리고 이게 세대 전쟁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.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대 간 어떤 조화 그리고 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이 부동산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는 필요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